5월 8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지난 주말 어버이날 앞두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먼 길 달려가 찾아뵙고 또 식당 예약하고 선물에 용돈까지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효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는 어떤 것인지 한국효문화진흥원 김덕균 효문화연구사업단장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효문화진흥원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이 땅의 효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2007년 국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출연해서 2017년 네. 대전시 뿌리공원 입구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된 이후로 효 관련 각종 전시, 교육체험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 효문화연구단에서는 특별히 전국에 사라져가는 유무형 효문화 자산조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에 필요로 하는 효 관련 정책 연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효를 사전을 찾아보면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연구자들께서 이제 학술적으로 다루시는 효의 개념은 이것과 조금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궁금합니다. 효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어사전은 연구자들의 이 의견이 집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를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전통적으로 보는 것과 현대적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껏 잘 섬기는 것을 효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아마도 효도할 효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도할 효자는 이 젊은 자녀가 늙으신 부모님, 늙은 노인 부모님을 짊어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네. 아마 국어사전에서는 그것을 섬김이란 개념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사회 속에서는 섬김의 어떤 그 정신적 뜻 이런 것보다는 행동에 있어서 일방적인 순종, 복종으로 아마 각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또 일방적인 헌신, 봉사, 희생의 형태가 효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 사람들에게 엄청 부담이 되었고 이 사회 상호적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찾아가는 이 시대에 네. 효가 멀어지게 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부모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섬김, 부양의 의미를 이렇게 그냥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는 생활 능력이 있는 젊은이, 네. 자녀가 되겠고 또 이 지계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을 생활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들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분으로 해석했을 때 네. 이것을 노인을 이제는 약자가 된 상태로 보고 또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이제 생활 능력이 있는 이 나름대로 사회에 이 기반이 있는 이 생활 능력 강자로 보았을 때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놓으신 부모님을 사회생활하는 자녀가 모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복지 개념과도 넓은 의미에서 서로 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효에 대한 어떤 의미는 같지만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전통적 또 현대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관점이요. 네네. 예, 효의 시작은 근데 언제일까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이 언제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인류가 출현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그때부터 효라는 문화가 생긴 걸까요? 일단 가족이 생기면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연구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을 문헌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면은 네. 사실 각골문 이 동양 문화의 뿌리를 표현하고 있는 각골문의 형태 속에서 효도할 효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내에서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는 없습니다. 각골문에 나타난 효도할 효자는 당시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제사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족주의 속에서 나온 효 개념은 주나라 우리 금성문, 청동기문이라고 하는데 주나라 이후의 정법주의와 가족주의에 따라서 그 효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글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은 네. 유교 문화 속에서 효가 순종 복종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아마도 은나라 각골문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고 그것이 주나라로 오면서 그 권위가 가족 내에서 부모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주의의 순종 복종의 의미가 국가주의로 갔다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들을 하는데 막상 각골문과 청동기문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 반대로 저는 반대라는 사실을 얼마 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충효가 함께 논의되면서 효자 가문의 충신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유교 문화권의 한 형태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인류가 출현하고 처음부터 효라는 게 이제 언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애당초 고조선 사회부터 중국 유교 문화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초창기 고조선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이 충효가 함께 어우러진 순종 복종의 어떤 효사상이 애당초 이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좀 팽배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가족주의 효문화로 간 어떤 그 기제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종교적 어떤 핵심 가운데에는 그래도 개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부각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불교적 효문화와 연결되면서 네. 또 다른 한국만의 효문화가 나온 게 아닌가. 예. 그 가운데 이제 이 불교 문화 속에서 특히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이는 개인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 유교의 어떤 효문화와 좀 구별되면서 네. 유교적 제가 문화가 이제 불교적 출가 문화와 융합하면서 효사상이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효라는 사상 자체는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고조선으로 네네,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근데 뭐 옛날에는 부모 묘 옆에서 3년상을 치르고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형식으로 예를 행했었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효자 효녀들의 얘기를 보면 자식들이 지나칠 정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께. 그 네. 옛날의 효는 다 그랬나요? 다 그래야 했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논어라든지 많은 경전에 웃는 것도 효다, 건강도 효다, 공경하는 마음이 진정한 효다라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효에 가려서 그것이 네. 전통 효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부각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주신 3년상 사실 쉽지 않은 3년간의 어떤 그 이 제사 문화의 상례 문화의 한 모습입니다만은 네. 본래 모습은 인간이 태어나서 3년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던 일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을 부모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 은혜에 대한 감사로 3년상을 치러야 한다 논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이 감사의 의미로 치부되기보다는 3년이라는 형식에 매몰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효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 것이 아닌가. 예. 또 3년상을 치르면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어쩌면은 대단히 이 먹거리 또 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너무 절제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 효를 하다가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그러네요. 또 옛날 효자들은 할고단지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님 치병을 했다든지 허벅지살을 베어서 약탕기에 다려드렸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효자로 칭송되면서 네. 국가에서는 또 그네들을 기리면서 여러 이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건강의 효라든지 네. 온화한 얼굴도 효라든지 웃는 것도 효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효에 대한 내용들이 가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과거 전통사회 속에서 효를 힘들게 어렵게 만든 이런 희생적 효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오늘날 충분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효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경로 효친 사상을 강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 교육과 효 문화 확산도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단장님께서 가장 앞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떻게 네. 보시나요?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효가 한국인의 정신적 핵심 가치라 하더라도 과거 방식의 일방 통행식의 효교육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는 이 칭찬 릴레이, 감사 릴레이를 통한 효운동을 사회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것이 좀 더 우리 사회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개발에도 우리 연구단에서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감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칭찬 릴레이는 우리 주변에 사실 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치권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뵌 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칭찬에 인색하지 않나, 네. 감사가 인색하지 않나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칭찬이 갖는 어떤 위력을 우리 소소한 생활 속에서 찾아가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본인들이 체험한 주변 사람들 칭찬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연구사업단의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단에서는 지금까지는 한국 효문화 뿌리 찾기, 그래서 과거 사회 속에서 효문화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유무형의 효문화 자산 찾기에 집중을 했다면은 네. 또 그것의 어떤 이 완결점은 한국 동포가 그 옛날부터 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한국인의 정신인 효문화를 현지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네들의 효 관련 내용들을 다 묶어서 한국 효문화 자료 보감으로 편찬하면서 이것을 일명 한민족 효문화 벨트라는 차원에서 정리해보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한국인의 정신문화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 가는 곳에 김치와 효문화는 함께 있다라는 차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한번 등재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큰 뜻을 갖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김덕균 효문화연구사업단장이었습니다.